네,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자 신문이고요. 오늘은 그 A13면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산업면인데요. 정유사 얘기가 나왔어요. 3분기 실적 관련된 기사인데요.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3분기 깜짝 실적 땡땡땡 S51은 흐림, 정유회사 실적, 수입선 다변화, 고도화 생산 설비의 명암 갈렸다. 정유업계의 3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다. 반면 S51은 증권업계 컨센서스의 20%에 불과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3분기 중동 이외의 지역의 원유값이 더 떨어지면서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S51은 저조했던 반면 중동 의존도를 낮춘 SK이노베이션 등은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 유가가 뭐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유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동안에도 몇 번 언급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정유회사랑 석유화학회사는 원유 가격, 즉 유가가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제 마진이 그렇게 되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럼 왜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원유 가격,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왜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재고평가가 손실이 되느냐? 그거는 시차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유가 안 나오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유조선 탱커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배에다 싣고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되는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한 두 달, 길어지면 석 달까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고 정제마진이 올라가거나 낮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SK이노베이션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S51은 안 좋아졌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원유를 수입해 오는데 그 수입선을 다변화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면 SK이노베이션은 그 중동,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원유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제 마진이 줄어든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죠. 반면에 S51은 거의 대부분을 다 중동 국가에서,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그런 데서 거의 대부분 원유를 다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 뭐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고도화 생산 설비에 따라서 명암이 갈렸다. 그런 건데, 참고로 S51은 최대 주주가요, 아람코라는 데입니다. 아람코.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인가 그쪽 그 자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중동 쪽 원유를 수입을 해오겠죠. 최대 주주가 중동에 있는 나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반면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오일뱅크는 그게 아니니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S51보다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S51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3분기 실적이 좋았다, 이 뜻이에요. 예. 그리고 고도화 생산 설비라는 건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근데 S1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꽤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고도화 설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고도화 설비가 뭐냐면, 또 나중에 또 그 업종 털기할 때 다 말씀드릴 건데,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 좀 배경 지식이 살짝 좀 필요하신데요. 정유 관련주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주도 그렇고. 근데 누차 얘기하자면 자세한 거, 상세한 거는 업종 털기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간략하게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고도화 생산 설비가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그 정유회사들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사업부라고 해야 되나?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사업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요, 정유사업부가 있습니다. 정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석유화학 사업부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윤활기유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정유회사들이 다, 우리나라 그 정유 3사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뭐냐면 그 정유 사업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석유화학사업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윤활유 사업부인데, 그 석유화학사업부하고 윤활유 사업부는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정유사업부가 거의 50%가 넘어가죠. 반이 넘어가죠. 70%?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유사업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정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마진이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정유사업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그 원유를 들여오잖아요. 원유를 들여오면 참고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 혹시 그 공장 같은 데 가보실 일이 있으면, 아니면 그 전화를 하셔갖고요, 나 주주인데 그렇게 뻥치세요. 어? 걔네 뭐 그러세요 이러지, 뭐 확인도 안 해요. 뭐 몇 주 갖고 계세요, 뭐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뭐 얼마에 사셨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뻥치세요. 나 주주인데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주주인데 니네 공장 견학 좀 가자. 야, 어떻게 가면 되니? 이렇게 말하시고 한번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응? 그래서 주주를 소중히 여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유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하겠지. 근데 주주를 개떡같이 하는 것들은 그냥 끊어버리겠지. 예. 그래서 공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 치솟아 있는, 그게 얼핏 보면 막 기둥처럼 보이는데요. 뭐 굴뚝처럼 보이는데, 그 증류 탑이 있어요. 탑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탑 형태로 어마하게 거대하게 큽니다. 그 높아. 증류 탑이 있어. 그 안에다가 원유를 집어넣고요, 그냥 끓여.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끓이면 끓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50도, 100도, 200도, 300도 점점 가열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끓는 점 배우셨죠? 끓는 점.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끓는 점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밑에서 불을 때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제 딱 이제 온도계를 재보니까 90도, 100도 하다 뭐 200도가 됐어. 200도가 되면 거기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중유 이런 겁니다. 중유. 그 다음에 온도가 300도가 됐어. 그러면 경유가 튀어나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걸 다 뽑아내는 거야. 원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원유에서 네, 원유를 그렇게 중류탑에다 넣고 끓입니다. 그러면은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유, 경유, 등유, 나프타, 뭐 석유가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장 늦게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게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석유가스가 나오면은 요거를 액화시킵니다. 액화시켜갖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LPG라고 아시죠? LPG. 액화 석유가스. 그걸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LPG. 그러니까 이건 액화 형태로, 그러니까 액체 형태로 된 액화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스레인지잖아요. 또는 도시가스 난방에도 쓰는데 가스레인지. 예? LPG가 제일 나중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끓는 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유 사업이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파는 거죠. 등유 팔고, 등유가 난방용이잖아. 석유. 그리고 경유, 자동차에 집어넣는 경유, 뭐 휘발유 이런 걸 파는 거죠. 참고로 그 가솔린, 휘발유는요, 납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나프타. 그러니까 일단 그 증류탑에다 넣고 끓여갖고 1차적으로 나온 게 나프타예요. 즉 다른 말로 납사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요거를 다시 열 분해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또 가솔린이야. 그래서 이거 이제 휘발유죠. 자동차 연료로 쓰는 그런 걸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외에 이제 아스팔트, 벙커CU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걸 끓는 점이 좀 낮아요, 되게. 그래서 아스팔트가 뭔지는 아시죠?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유 사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의 종류별로 이렇게 해갖고 갖다 파는 거죠. 이게 정유 사업이고요.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프타.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래나 이거. 나프타 있잖아요. 나프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유를 증류탑에다 넣고 밑에서 가열을 열을 가하면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기름이 종류별로 쩍쩍쩍쩍 뽑아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는 납사라고 그러는데 요건 끓는 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튀어나와. 이 납사를 갖다가 또 열 분해를 가합니다. 열 분해를 가하면 아까 얘기했죠. 휘발유, 가솔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들어보셨나요? 에틸렌, 뭐 프로필렌, 부틸렌 이런 것들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폴리 뭐 이런 거. 아유, 또 얘기 되게 길어지네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업종 털기 할 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납사, 즉 나프타를 요렇게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냥 나프타를, 즉 납사를 열 분해를 2차적으로 2차 두 번째로 열 분해를 또 가해서 얻는 게 그런 에틸렌 관련 제품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다, 뭐 합성 고무다 이런 거. 그게 석유화학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종 털기 때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부 요건 좀 매출 비중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윤활유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윤활유 아시죠? 윤활유. 예? 우리가 윤활유 집어넣잖아요. 그게 원료가 윤활기유라는 건데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 생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유사업부, 석유화학사업부, 윤활유사업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아직까지는 정유사업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제마진 하는 게 이 정유사업,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 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남기는 이익, 그 마진을 정제마진이라고 그래요. 요 정도로만 할게요. 응? 나중에 업종 털기 때 얘기할게요. 예. 뭐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고도화 설비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끓는 점이 낮은 거부터 이제 그 온도,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뭐 쭉쭉쭉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쭉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끓는 점이 낮은 부분에 나오는 게 주로 그 벙커CU라는 게 있어요. 벙커CU. 벙커CU는 뭐냐? 그것도 기름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건 질이 별로 안 좋아. 휘발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주로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난방용 이런 거에다 안 쓰고 자동차에 연료로도 안 집어넣어. 못 써요. 참고로 그 차 있으신 분 주유소 가셔갖고요. 벙커CU가 많이 저렴하다고 하던데 저 그걸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넣긴 넣어줄 거예요. 근데 아마 시동 걸면 차가 터질 거예요. 예. 뒤지고 싶으신 분은 그거 넣고 다니세요 그냥. 그래서 벙커CU는 주로 어디 많이 쓰냐면 그 대형 그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선박. 어? 그 배, 해운사들이 그 하는 거 대형 선박. 그 선박에 기름으로 많이 써요, 주로. 왜? 싸거든, 저렴하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기름의 질이 좋지 않은데, 그럼 고도화 설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이 안 좋은, 별로 그다지 그 퀄리티가 뛰어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게 벙커CU인데, 그거를 그 화학물을 첨가해서 촉매제라고 그러는데, 그 촉매제를 첨가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고품질의 기름을 뭐랄까 그 정제는 아니지, 고품질의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휘발유나 석유, 예를 들면 경유 이런 걸로 비교적 퀄리티가 좀 좋은 기름을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촉매제를 집어넣어 갖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고도화 설비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쓰는 그 설비 장치들, 그게 고도화 설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과거부터 이 고도화 설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천연 자원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인적 자원은 풍부하지만.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기름을 외국에다 의외로 수출을 많이 해요.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도 수출을 많이 하죠. 외국에다가 기름을 많이 판다고. 그 비결이 고도화 설비 때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나 그 바다, 육지나 바다에서 기름은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외국에서 원유를 사다가 들여와서 즉 수입을 해다가 고도화 설비를 이용해서 그 기름을 뽑아내서 그걸 또 외국에다 팔아요. 수출을 많이 해. 예? 그거 보면 참 희한한 거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기름을 수입도 하는 나라긴 하지만 반면에 수출도 하는 나라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정유사 3분기 실적,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고도화 생산 설비에 따라서 명암이 갈렸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화 생산 설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특히 효율성이 높은 그런 정유사는 원유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지만 그래 별로 타격을 안 받았다. 응? 그래서 참고로 여기 기사 내용 중에 일부만 읽어보면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린 원인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수입처 다변화 여부다. SK이노베이션은 중동, 아시아, 호주 이외 지역의 수입 비중을 지난 2분기 12%에서 3분기 16%로 늘렸다.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원유 WTI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난 8월 배럴당 38달러까지 떨어진 반면 두바이유의 하반기 최저점은 9월의 45달러 수준이었다. 반면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 주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주주여서 원유를 100% 중동에서 들어온다. 특정 시기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수입선 다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WTI를 그 원유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다가 그걸 주로 이제 그 정제해갖고 막 팔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원유 가격이 너무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 너무 가파른 속도로 막 하락을 해. 그러면 좀 원유 가격이 덜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입을 해요. 그때그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최대 주주가 아람코, 사우디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100% 중동에서만 들어오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오일이 다른 정유사에 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